오늘은 캘리포니아 미션 21의 2부의 미션 샌 칼로스 보르머 대 까멜로 이어서 미션 샌 안토니오 대 파두아를 역사적 사실, 원주민 이야기, 건축적 특징, 그리고 쇠락과 재건의 드라마를 엮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계곡 캘리포니아의 101번 고속도로를 벗어나 굽이진 길을 달립니다. 현대 문명의 소음이 점차 사라지고 창밖 풍경은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이곳은 왕의 길인 엘 까미노 리얼에서 가장 외딴 곳,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그 시절의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타 루치아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오크밸리, 즉 참나무 계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킹시티에서 약 29마일 떨어진 이곳은 캘리포니아 미션 중 관광객의 발길이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이곳은 200년 전 스페인 신부들이 처음 발을 디뎠던 그 고요함과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평화로운 미션으로 가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훈련 지역인 포트 헌터 리게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문소를 지나고 탱크와 군용 트럭이 오가는 길을 지나면 거짓말처럼 붉은 기와 지붕과 아치형 회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세 번째 미션이자 시에라의 미션이라 불리는 미션 샌 안토니오 대 파두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황무지에 울려 퍼진 종소리 시계 바늘을 1771년 7월로 돌려봅시다. 캘리포니아 미션의 아버지 후니페로 세라 신부와 2명의 프란치스코해 사제, 그리고 소수의 군인이 이 아름다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이 캘리포니아에 세우는 세 번째 선교 기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7월 14일 미션 설립 미사를 준비하던 세라 신부는 갑자기 짐을 싣고 온 노새에서 청동 종을 꺼내 떡갈나무 가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종을 미친 듯이 울리며 텅 빈 숲을 향해 고함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 이방인들이여, 오라, 거룩한 교회로 오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라. 동료 사제였던 미구엘 피에라스 신부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신부님, 왜 헛수고를 하십니까? 여기엔 이방인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종을 울리는 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라 신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부님, 내 마음속의 열정을 터뜨리게 해주시오. 이 종소리가 전 세계에 들릴 수만 있다면 좋겠소. 그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기적처럼 한 명의 원주민이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션 샌 안토니오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라 신부는 이날 가난한 사람들의 수호성인인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에게 이 미션을 봉헌했습니다. 원주민 살리난족과의 만남,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살리난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며 계곡과 강가에 흩어져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이 살리나스 강 근처에 산다고 하여 살리난이라 불렀습니다. 미션 샌 안토니오는 설립 초기부터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설립 2년 만인 1773년, 이곳에서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가톨릭 결혼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 여성 마르가레타 데 코르토나와 스페인 군인 후안 마리아 루이즈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션 생활은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그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종소리에 맞춰 기상하고 기도하고 노동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밭을 갈고 가축을 돌봤으며 여자들은 옷감을 짜고 양초를 만들었습니다. 1774년 기록을 보면 178명의 원주민 개종자가 미션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정령을 믿던 그들이 낯선 신의 집을 짓고 노동의 대가로 풍요를 얻는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미션 뒤편에는 십자가도 없는 원주민들의 공동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되었을 그들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물의 길을 열다. 캘리포니아 최초의 관계 시스템 미션 샌 안토니오가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초기 정착지는 물이 부족해 1773년에 현재의 위치인 산 미구엘 크릭 근처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곳의 신부들과 원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완벽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샌 안토니오강 상류에 댐을 쌓고 수마일에 달하는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점토로 구운 파이프 750개를 연결해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식수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1806년에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수력 제분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물의 힘으로 돌리는 거대한 맷돌은 밀을 빻아 밀가루를 만들었고, 이는 수천 명의 미션 거주자들을 먹여 살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션 앞들에는 당시의 수로와 저수지, 그리고 제분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번영, 붉은 기와와 아치의 미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션의 아름다운 교회 건물은 1810년에 착공해 1813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특히 미션 샌 안토니오는 캘리포니아 미션 건축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붉은 기와 지붕을 최초로 사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갈대나 지프로 지붕을 덮었으나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신부들은 흙을 구워 기와를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캘리포니아 미션 스타일을 상징하는 붉은 지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교회 정면을 보십시오. 1821년에 덧붙여진 독특한 벽돌 구조물이 눈에 니다. 세 개의 아치형 종탑과 교회 입구로 이어지는 둥근 아치형 통로는 다른 미션에서는 볼 수 없는 샌 안토니오만의 특징입니다. 구운 벽돌로 지어진 이 구조물은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성기였던 1830년경, 이 계곡에는 8,000마리의 소와 1만 2,000마리의 양이 뛰놀았고,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가 풍성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명말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해 800마리가 넘는 말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미션은 자급자족을 넘어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련과 몰락, 잊혀진 폐허가 되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번영은 1834년 멕시코 정부의 세속화 법 시행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미션의 땅은 분할되었고 사제들은 권한을 잃었으며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845년 피오 피코 주지사는 미션 건물과 땅을 경매에 붙였지만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라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잃은 미션은 급속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붕의 석가래는 썩어 무너졌고 귀중한 붉은 기와들은 도둑 맞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894년 이곳의 기와들은 수거되어 캘리포니아 벌링게임에 있는 기차역 지붕을 덮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의 집을 덮던 기와가 기차역의 지붕이 된 것입니다. 1882년 이곳을 지키던 마지막 상주 사제마저 세상을 떠나자 미션 샌 안토니오는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흙벽은 비바람에 씻겨 내려갔고 한때 번성했던 회랑은 흙더미로 변해갔습니다. 1906년 대지진은 남아있던 건물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화려했던 미션은 이제 흙무더기와 아치 몇 개만이 남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 흙더미에서 다시 세운 기적, 그러나 역사는 이곳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03년 캘리포니아 역사 랜드마크 연맹이 복원을 시도했으나 지진으로 좌절되었고 진정한 부활은 1948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 투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재단과 프란치스코 회였습니다. 당시 미션 주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허스트 재단은 거액의 복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복원 작업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굴이자 재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무너진 흙더미를 채로 쳐서 다시 진흙을 만들고 150년 전 원주민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짚을 섞어 어도비 벽돌을 찍어냈습니다. 살린한 족의 후손들도 조상들이 지은 건물을 되살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1950년 6월 4일, 마침내 복원된 미션의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폐허가 된 지 거의 70년 만에 세라 신부가 처음 종을 울렸던 그 자리에 다시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미션 샌 안토니오는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벽하게 재건된 모습입니다. 평화의 안식처, 오늘날 미션 샌 안토니오 데 파두아는 캘리포니아 21가의 미션 중 가장 원형에 가까운 주변 환경을 자랑합니다. 도시의 소음도 고속도로의 자동차 소리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오직 떡갈나무 잎을 흔드는 바람소리와 가끔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이 계곡을 채웁니다. 미션의 뜰에 서서 눈을 감으면 이 150년 전 이 종소리가 전 세계에 들리기를 바란다 고 외쳤던 세라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비록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의 종소리는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크밸리에 숨겨진 보석, 미션 샌 안토니오 데 파두아. 이곳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물관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아름다운 정원과 올리브 나무는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격동적인 역사를 묵묵히 견뎌낸 증인이자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멈춰서서 영혼을 쉴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자, 오늘은요, 캘리포니아의 한 선교원, 유적지, 그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돌과 흙 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폐허를 보면, 아,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구나 하잖아요. 근데 고고학은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쩌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1833년에 멕시코 정부가 선교원 시스템을 없애기 한참 전부터 대부분은 이미 활기를 잃고 그냥저냥 유지되고 있었다, 정체 상태였다는 거죠. 사람들도 떠나고 건물도 더 안 짓고 그냥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고고학자 루터 버트랜도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곳들이 다 시들시들해질 때 이 산 안토니오 선교원은 오히려 아주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완전 미스테리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미스터리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찾아볼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이 선교원의 돌,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 돌에 새겨진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우리의 탐정 여정은 아주 미스터리한 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때는 1825년, 이 선교원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덮칩니다. 기록을 보니까 엄청난 길이의 흑벽돌 벽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바로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무너진 벽의 흔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흙더미를 파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발굴 작업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전혀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냥 무너진 흔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높이에 딱 봐도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두 개의 벽 기초가 포개져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왼쪽 사진이 실제 발굴 현장이고요. 오른쪽이 그걸 보고 고고학자들이 그린 지도예요. 이게 바로 고고학의 힘이죠. 그냥 흙더미 같았던 게 이렇게 명확한 증거로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아래쪽에 원래 있던 기초랑 그 위를 덮은 새로운 기초가 확연히 구분되죠? 자, 이 증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원래의 벽은 1808년쯤에 지어졌고요. 기초를 보면 더 깊은 곳에 작은 자갈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1825년에 새로 지어진 벽은 그 폐허 바로 위에 더 큰 자갈로 더 높게 지어졌단 말이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정말 쇠퇴하고 있었다면 그냥 폐허를 내버려 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난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복구에 나섰다는 것. 이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벽을 다시 세울 만큼 강한 공동체였다면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요. 거대한 건물 말고 그들의 삶이 묻어나는 작은 유물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 집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들이 쓰던 조개구슬이랑 화살촉 바로 옆에서 저 멀리 유럽에서 온 유리구슬이랑 영국산 도자기가 같이 나왔어요. 두 문화가 어떻게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살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이 유물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거의 타임캡슐 수준입니다. 영국 도자기는 1820년대 후반에 무역이 활발했다는 증거고요. 이 박차나 납탄 같은 건 1830년대, 40년대 생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역사가들이 이제 이 선교원은 끝났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시기에 여기 사람들은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1836년에 만들어진 미국 은화예요. 이게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니까 아마 1850년쯤에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해요. 이건 선교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지 한참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무너진 벽의 증거, 그리고 일상생활 속 유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단서들을 다 모아서 정체 상태였다는 기존의 이야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인구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물론 인구가 가장 많았던 1805년에 비하면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용수가 났던 1825년에도 여전히 800명이나 되는 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버려진 유령마을 같은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800명이 홍수가 났던 바로 그 해에 무려 762피트, 그러니까 약 232m나 되는 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만한 일을 해내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조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탑니다. 복구해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1827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바로 선교원에서 키우던 염소들을 위한 우리였죠. 생각해보세요. 망해가는 공동체가 과연 새로운 건물을 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무너진 벽, 낡은 동전, 그리고 새로 지은 염소우리까지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건 쇠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의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역사 기록은 선교원들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땅속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 둘의 충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큰 재난이 닥치자 바로 그 해에 복구를 끝냈고요. 심지어 새로운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1840년대까지도 활발한 무역과 생활을 이어갔죠. 인구도 이 모든 대규모 작업을 해내기에 충분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을 고치는 걸 넘어서 당시 선교원 인구의 대다수였던 원주민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력과 주체성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1850년 그림,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교원의 마지막 모습, 바로 폐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친 고고학적 증거는요, 바로 이 쓸쓸한 풍경이 있기 직전까지 존재했던 아주 활기차고 끈질겼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산 안토니오 선교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역사 뒤에 어쩌면 바로 우리 발밑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들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